자, 그 다음에 146페이지. 알아들으셨어요? 네요?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고 중요한 것만 보시라니까. 얘 어떤 역할로 나와요? 승인권자. 소관청 누구예요? 이 사람들. 에? 국장은 언제 나와요? 특별할 때만 나와요. 특별할 때. 왜? 가장 짱이잖아. 그 모든 토지에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은 국장인 거예요. 이들이 나오면 틀린 거지. 맞죠? 잘 생각해 보시면 돼. 토지가 뭐예요? 이런 거 그냥 기억만 해놨다가, 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필지. 이거를 설명하려고 얘를 설명한 거야, 지금. 바다는 등록돼야 한대? 안 돼. 어디까지 바다예요? 최대 만조기까지. 패스. 그 다음 패스. 지적 공부는 뭐가 지적 공부예요? 이런 것도 지적 공부다. 이거. 다 이런 건 들어는 볼 수 있지만 공유제면부, 대지등록부, 경계체 잡혀놓고는 잘 안 들어본 내용들이잖아. 그죠? 오늘 들었잖아. 이제 오늘. 수도 없이 들어요. 수도 없이. 봐봐요. 11월, 12월 하죠. 또 얘기. 1, 2월 하죠. 3, 4월 하죠. 5, 6월 하죠. 6, 7월 하죠. 특강 듣죠. 또 다른 학원 강의 가서 듣죠. 야간반 수업 듣죠. 또 동강 듣죠. 한 수천 번을 볼 겁니다. 그래도 어렵대요. 그래도 어렵다는 그 중개사가. 응? 그렇잖아요. 동강 여러분들도 안 들을 것 같아. 들어요. 집에 가가지고. 그러면 이게 한두 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 표시 6개가 뭔지 모르면 그 심각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봐서는 저는 그렇게 제 기준은 그래. 제 기준은. 근데 중개사가 과목 보면 할 만해, 사실은. 근데 6과목이잖아. 그래서 어려움. 책을 쌓아보면 어때요? 지금은 2권 기본서라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기본서 다 버리세요. 필요 없어. 요거 입문서 필요 없단 말이에요. 기본서 보면 되는 거지. 입문서 뭐하러 봐요? 그렇지 않아요? 입문서 산 거 아니죠? 그냥 가볍게 보라고 주는 거예요. 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6권 이렇게 된다고. 문제풀이 이만큼 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책도 막 사요. 이렇게 돼. 어디 가서 프린터 엄청 해와요. 막 산이 돼, 산이. 다 못 봐요, 사실은. 다 못 봐. 너무 공부의 그 자료에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부리면. 실수줄이면 합격하신다니까요. 수업 빠지지 마시고. 좌표는 어디만 등록이 돼요? 찾는 방법은 뭐예요? 5개 지문이 나오면 좌표 들어가는 지적 공부만 찾으면 돼. 좌표는 이게 가장 기술적인 거죠, 사실은. 경의도 좌표계라는 말 우리가 일상생활,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부를 때나 경의도에 나오지 그 외적으로는 경도 위도를 쓸 이유가 없어, 사실은.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에서 사용되는 좌표계가 여러분들 모르는 WGS84 좌표계라는 좌표계가 있어요. GPS에서 사용되는 좌표계야. 그 좌표계를 가지고 위성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에서 뭐를 받아요? 전파를 받잖아. 그럼 내 위치가 알려지는 거예요. 내 위치가 딱 나오는 거예요. 목적지 검색하죠? 목적지에 값이 있다고. 2개의 값을 하면 뭐를 구할 수 있어?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리가. 토지 표시 6개 알아두시고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제 책에 이건 없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뭘까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 하면 성명하고 무엇?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아니겠어요? 맞죠? 성명이 없으면 법인의 경우는 성명 대신에 뭐를 쓰면 돼요? 명칭. 주소 대신에 소재지. 주민번호가 없으면 뭐를 써야 돼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어요. 올해 시험 문제. 등기법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누가 부여할 것이냐. 올바른 것을 이렇게 시험 나왔어. 이번에 등기법에서 역시 예전에 기출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때는 틀린 것을 물어봤고 이번 뭘 물어봤어요? 옳은 것을 물어봐서 5개를. 국가, 지자체, 국가, 외국인, 외국민, 법인, 비법인 사다체 5개가 딱 나와요. 이 5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부여권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국가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를 해줘요. 법인은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를 해.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 재단은요, 저 사람들이 부여를 해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적직 공무원들이 부여를 해요. 지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부여를 해줘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기법에서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성명 대신에 명칭, 주소 대신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부. 주민등록번호가 언제 도입된지 아세요,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와요. 언제 도입이 됐을까, 주민등록번호가 대략적으로? 70년도 이후입니다. 70년도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들은, 에? 제가 46이거든요. 제가 71년생이에요. 71년도에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민등록부 보유됐겠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주민번호가 똑같아요. 에? 부모 자식 간의 주민번호가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어디만 틀려요? 끝자리 하나만 틀려. 끝자리 하나만 틀려요. 저희 어머니하고는 어디가 틀려요? 앞자리 저는 1이고 어머니는 2고 어머님은 2고 마지막 끝자리가 틀려요.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돼.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부모 자식 간의 주민번호 갖고 알 수 없잖아. 예전에는 부모 자식 간의 주민번호만 가지고도 부모 자식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때 당시 일괄적으로 주민번호 부여했기 때문에 같은 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게 70년도예요. 70년도 때. 70년도. 근데 공부에 주민번호를 써야 되는데 국가는 주민번호가 없잖아. 별도의 번호를 부여를 받는 거예요. 지자체라든지 외국 정보라든지 법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기타는 지가. 여기서 말하는 지가는 무슨 지가?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대장상에 등록을 하지 않지만 토지의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의 등급. 토지의 등급. 옛날에는 이 토지의 등급을 가지고 과세를 매겼어요. 근데 지금은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토지의 등급이 있고 기준 수확량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기록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공보상에 등록됐다. 이건. 그러면 얘네들은요. 지가라든지 토지의 등급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부 중에 어디에 넣어놨을까요? 토지대장에 넣어놨겠죠. 공유전변부에 넣을 이유가 없죠. 대중등록부에 넣을 이유가 없죠. 경계처 자표등록부에 넣을 이유가 없죠. 지적도에 넣을 이유도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잖아. 지적도하고 임야도의 가장 큰 역할은 뭘까요? 경계를 보여주는 거야. 이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 지적도 임야도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이 경계를 보여주는 게, 그 경계 어디에 등록돼요? 경계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된다니까. 이해하셨어요? 근데 봐봐. 얘가 1이 없어. 서울, 여기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이라만 써 있어. 근데 지번이 없어. 난리 났죠, 그러면? 이게 화곡동인지는 알겠는데 어느 필지인지 모르잖아. 지번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목은 없어도 상관없어 사실은. 근데 도면을 보면 그 토지의 대략 용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지목을 넣어놓는 거예요. 축척을 넣어놓을까 안 넣어놓을까? 축척. 축척을 왜 넣어야 될까요? 도면이잖아. 도면에 축척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스케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축척. 그래서 우리 어떻게 많이 배우냐? 목도장, 축도장 이렇게 많이 배워요. 목도장이라고 했잖아. 그다음 뭐를 붙여요? 축도장.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지목이 등록이 되면 축척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거야. 지목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그러면 거기에는 축척도 등록이 돼 이렇게. 어렵죠? 어제는 개론은 이렇게 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물어봅니다. 어느 것이 가장 어려워? 공시법이 가장 어렵대. 불필요한 거 버리시라니까요. 불필요한 거. 소재, 그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개가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6개가. 소유자, 기타는요. 6개를 공시하기 위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냥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거야. 그럼 소유자는 어디서 다뤄요? 등기에서 다루는 거야. 등기에서. 이해하셨죠? 이해 가요? 이해 안 가면 좀 기다리시면 돼. 뭐 한 달 있으면 이해 갈 거 아니야. 2016년 가잖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칠판에 쓰면 쓰는 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막 어렵다 그러는데 1시간 내내 밤도 안 썼어 지금.
맞죠? A4 용지 반도 안 썼어요, 지금. 이거 다 써야 한 판인데 A4 용지 한 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몇 장만? 12장만 공부하시면 12문제 다 맞는다 이거예요. 제가 거짓말이면 제가 수강료 다 환불해 드릴게요. 제 돈으로. 그 정도로 양이 많지 않다라는 거, 내용 자체가. 그러면 토지 표시 6개가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하고, 이것을 새로이 무엇하자?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지목 바꿀 수 있어요? 지목 전에서 대로도 바뀔 수 있잖아. 또 이것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말소를 할 수 있더라. 바다로 되면 말소를 해야 되잖아. 그죠? 토지의 표시 6개를, 이 토지 표시 6개를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개의 토지 표시 사항을 새로이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 그러면 사람의 이름 개명할 수 있어요? 주소도 바뀔 수 있죠? 등급도 지가도 바뀌죠? 얘네들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얘네들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왜?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토지 표시는 6개만을 토지 표시라고 했잖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말소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만을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이라 그래요. 소유자의 이름이 바뀐다라든지 주소가 변경이 된다라든지 등급이 바뀐다라든지 지가가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이거야. 이거 재작년도 시험 문제예요. 다음 중 토지 이동이 아닌 것. 뭘 찾으면 돼요? 소유자의 주소 변경. 이게 정답이에요. 그거 없으면 등급의 변경, 지가의 변경, 소유자의 변경. 요거 쓰시면 돼요. 왜 얘네 토지 이동이 아닌 이유는 뭐다?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간단한 거예요. 토지 이동은 얘네들만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만을 토지 이동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토지 이동이 아니다라는 거. 됐죠? 요거 이해하셨죠? 요거. 그럼 토지가 이동이 되면 보세요. 지목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쳐다보면 되잖아. 땅을 가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나무를 심었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거기에 물을 대가지고 벼를 심어요. 배나무는 뭐예요? 과수원이에요. 배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면 과수원인데 거기에 벼를 심으면 논이에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 많네. 답에서 전에서 벼를 기르세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면 답이고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답이 전이야. 전. 그러면 지목이 전이잖아. 이해하셨죠?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굳이 측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측량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이렇게 조사하는 거야.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눈으로 가서. 근데 경계를 알려면 측량해봐야 알죠? 면적 알려면 측량해야죠? 좌표를 알려면 좌표를 구하려면 각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각거리를. 각거리 어떻게 알아야 돼요? 거리 어떻게 알아야 돼? 재봐야 되잖아. 그게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적을 알려면은요, 뭐를 알아야 될까요? 경계를 알든지 좌표를 알든지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 돼.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경계를 알든지 요 경계 알면 면적 구할 수 있어요? 요 경계 알면 요 필지 면적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잘 구하면 되지 뭐. 어떻게 구해요? 옛날에 어떻게 구했냐면 들어보면 보세요. 필지가 형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얘를 삼각형으로 나눠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의 3변의 길이를 알면 루트 S의 S-A 엄청 어려운 식 있죠? 그 식에 의해서 면적 구할 수 있잖아. 이것도 면적 구할 수 있고 얘도 면적 구할 수 있고 되게 다 더하면 면적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옛날에 면적을 구했단 말이지. 계산 능력 떨어지는 분은요. 학계는 공부하면 머리에 쥐나요. 이게 얼마나 쉬운 건데 이 식이 지금 S의 S-A 헤론의 공식 S-B 너무 오래됐죠? 면적 구하는 식이잖아. 이 S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구하잖아. 계산해서 넣으면 면적이 나와. 계산기 두들기면. 이 정도 계산 문제는 학개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학개론 더 어렵지. 그잖아요.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 포기하시면 안 돼. 진짜 하셔야 돼. 그래야 편하게 합격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딱점으로 붙는다. 딱점. 딱점으로. 그래서 이 면적을 알려면 경계가 먼저 결정이 되든지 좌표를 알아야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를 구해요? 면적을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알려면 측량을 해야 된다. 측량을. 측량은 어떤 거를 잰다라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이거. 그래서 토지가 이동이 되면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조사가 필요하고 측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무엇이 되면,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을 하자? 조사 또는 측량하자. 이렇게 조사 또는 측량하자. 합병이라는 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합병할 때 측량할까 안 할까요? 합병은 뭐냐면 들어보세요.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필지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측량할 필요 있어 없어? 이거 지워버리면 돼. 경계 불필요하죠? 말씀하면 되죠? 올해 측량 문제. 다음 중 지적 측량을 요하지 않는 거. 합병. 그게 정답입니다. 올해 측량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안에서 대여섯 개 나올 거라고. 이 안에서. 12문제가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보인다니까. 문제 풀 때 밑줄 그어서 푸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돼. 몇 개만 보면 되잖아, 눈으로. 중요한 것만. 그래도 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밑줄 그어보면 뭐해? 이렇게 밑줄가 아무 의미 없어. 일단 밑줄 긋다 보면 지나가 버려 그냥.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차라리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뭔지를 판단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들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밑줄 그어 있어. 정작 중요한 데는 밑줄이 없어요. 정작 중요한 데는 동그라미가 없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어차피 답은 앞에 게 틀리거나 뒤에 게 틀리거나 중간에 단 하나가 틀린 것밖에 없잖아. 그죠? 나머지는 쓸데없이 그냥 써놓은 거예요. 문제가 그래요 다. 여기서도 보세요. 뭐 밑줄을 뭐하러 그어 이것만 찾으면 끝나는 건데 얘를 제대로 표현해놨는지 표현하지 않은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이렇게 하다가 용도는 안 읽고 넘어가 버린다 이렇게. 차라리 거기에 뭐가 중요한지를 판단해서 거기를 그거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면적은 뭘 봐? 이것만 쳐다보면 되죠. 수평면상. 이게 뭐라고 써 있으면 경사면상.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다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는 뭐 필지에 수평면상 그렇게 다 이렇게 선을 그어가면서 읽을 필요 없다라는 거 사실은.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정작 시험 보면 새카매. 문제집 새카매.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야. 썩 좋은 방법. 그래서 작년도에 측량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서술형으로도 시험에 나왔는데 거기에 합병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합병할 때 측량해야 된다. 그럼 틀린 지문이잖아. 그렇게 해서 시험에 하나 나왔었다. 그러면 이제 측량하는 거에 대표적인 것이 신규 등록. 지금부터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왜 신규 등록이라는 말을 들어보진 않았죠.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이 전까지는 하나 정도, 몇 개 정도 들어봤지만 신규 등록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자,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하죠. 토지가 없었던 게 토지가 만들어지면 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바로 보다 이게 신규 등록이에요. 신규 등록. 사람으로 따지면 출생신고예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무엇된 거?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등록이 무엇된 거?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신규 등록.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출생신고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새롭게 조성된 토지는 뭘까요? 공유수면 매립한 거.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공유수면 매립한데? 여기서 가장 가까운데. 영종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종도가요. 저는 그땐 건설할 때 가보지 않았지만 영종도가 있고 용유도가 있잖아요. 영종도가 있고 용유도가 있잖아.
여기에 산을 깎아가지고 매립해가지고 인천공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종도에 산을 깎고 나니까 돌산이잖아. 보기 흉하죠? 그래서 거기에 골프장을 진 거예요. 스카이 71을. 영종도에. 여 산을 깎아가지고 매립을 해서 여기 공항을 만들어 놓고 여기 부지가 흉하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그거를 해가지고 골프장을 72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 그게 스카이 70이에요. 72홀이에요. 여기 56홀이 있고, 54홀인가? 54홀 있고 또 다른 산에 하나 18홀 있다면 하늘 코스 해가지고. 이게 매립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고 송도 매립지. 지금 송도가 이렇게 있죠? 가운데 여기 무역센터 있는 거 아세요? 높은 건물? 쌍둥이 그 슈퍼맨이 왔다 해가지고 여기 호수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 더샵 이렇게 나오죠, 건물들. 여기 아시죠? 송도 가보셨죠? 밤에 가면 되게 멋져요. 송도가 외국 도시 같이 조명이 되게 화려해요. 조명이.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또 매립하고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현재 이것만큼 또 매립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잘 안 가죠. 그죠? 요쪽에 또 매립하고 있어요. 지금도 매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립이 다 끝나면 이제 뭐를 하는 거야? 공부해? 등록해야 돼. 왜 그럴까요? 여기 써 있잖아.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를? 모든 토지를 다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 모든 토지를. 그래서 새롭게 조성된 토지라면 뭐예요? 저렇게 공유수면을 매립한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거? 방조제를 무엇한 거? 방조제를 건설했어요. 저기 가면 우리 제부도인가 대부도 갈 때 보면 시와 방조제 넘어가잖아요. 옛날에는 바다였잖아. 근데 거기 뭐를 만들었어요? 방조제를 만들었잖아. 그죠? 그 등록해야 된다. 이거 토지니까. 방조제의 지목은 그걸 제방이라 그래요. 제방. 그래서 우리가 신규 등록이란 뭐다? 새롭게 조성된 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는 법상으로는 모든 토지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누락된 토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거를 등록하는 것이 바로 뭐다? 신규 등록이다. 이거. 측량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알아야 되니까.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쪽 집에서 살다가 이쪽 집으로 이사 가면 태거하고 전입신고하죠. 지적으로 따지면 등록전환이에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옮겨가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옮겨가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얘를 등록전환이라. 등록전환. 아까 보세요. 얘랑은 묶인다 그랬죠? 얘랑 묶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어디로 들어가면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면 요걸 바로 등록전환이라고 해요. 측량해야 돼. 등록전환할 때. 등록전환.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뭐 공부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면 이쪽의 용어를 좀 중점으로 봐야지. 앞에 거는 뭐 충분히 금방금방 할 수 있는데 헷갈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등록전환이란 오늘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안 하실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임야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에? 토지대장하고 어디에?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록전. 절대 이리 못 갑니다. 여기서 이리 못 가요. 절대 이리 못 가요. 반대로.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쪽으로. 땅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신규 등록이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죠. 신규 등록이란 그래 이렇게 나왔으니까 신규 등록은 이게 신규 등록이잖아요. 틀린 지문이다. 그런 식으로. 또 얘가 서로 바뀌면 안 된다 이거. 이해하셨죠? 토지대장, 지적도를 임야대장, 임야도로 옮겨 등록한다. X. 그러니까 이게 등록전환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요. 이 등록전환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설명해드렸잖아. 1910년도에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등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누락된 토지를 1918년도부터 조사해가지고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등록전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든 토지를 다 조사해서 등록했다면 오늘날의 등록전환도 없는 거예요. 저런 것 때문에 서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부합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안 맞더라 이거지. 경계가. 안 맞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금 하는 게.
불부합지라는 말이 자, 안 맞는 걸 불부합지라고 하거든요. 불부합지, 지적 불부합지라고 하는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 우리가 1년 동안 수업하죠. 지적 불부합지라는 말을 한 번도 제가 안 써요.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지적 불부합지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지적법상에서는 안 나온다니까요. 그 지문 틀린 지문이에요. 그 지문 틀린 지문.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올해 문제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불부합지가 많다 보니까 지적 쪽에서 하는 게 바로 지적 재조사 사업이에요. 들어봤죠? 지적 재조사 사업?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제조 사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국가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분할. 분할할 때 측량해야 돼, 말아야 돼요.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필지를 몇 필지로? 이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분할이다라고 해요. 분할하려면 측량을 통해서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적이 100이에요. 면적 얼마일까요? 50? 찍지 마세요. 얼마일까요? 몰라요. 재봐야 알아. 언제 제가 1대1로 분할한다 그랬어요? 그냥 분할한다 그랬지. 50, 50 아니에요. 100이라고 해서 얘가 50이고 얘가 50이 아니야. 어떻게 분할하는데 틀리는 거잖아. 면적 얼마인지는 재봐야 되잖아. 측량해야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용어, 축척 변경. 가장 중요한 용어는 여기서 무엇이다? 축척 변경이다. 올해 시험에 나왔죠? 축척 변경? 축척 변경. 말 그대로 축척 변경은 말 그대로 뭐야? 말 그대로 뭐예요? 축척을 무엇하겠다? 축척을 바꾸겠다 이거예요. 목도장, 축도장. 목도장, 축도장. 그럼 축척은 지적도에 등록돼요? 축도 들어가죠? 도면에 축척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 임야도에도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그 축척을 바꾸겠다 이거야. 그 축척을 바꾸는 이유는 뭘까요? 왜 바꿀까요? 정밀도를 높이려고. 축척을 바꾸는 이유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무엇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그 정밀도를 높이려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바꿔야 돼요. 작은 축척에서 뭐로 바꿔야 된다? 큰 축척으로. 그럼 작은 것하고 큰 것의 개념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거야. 축척이 1200분의 1짜리가 있고 600짜리가 있으면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600이 큰 거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전도 보셨어요? 대한민국 전도 보셨어요? 축척 얼마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전도 축척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이 전지가 이만한 전지가 있잖아. 거기다가 대한민국 남북한을 다 집어넣으려면 100만 분의 1 축척으로 넣어야 그 안에 쏙 들어가요. 100만 분의 1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00만 분의 1에 100만 메다가 도면상에서는 1m로 표현되는 게 100만 분의 1의 축척이에요. 그러면 100만 분의 1이면 10만 메다는 도면에서 10cm로 표현되는 거예요. 만 메다면 1cm. 그죠? 1000메다면 0.1.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전도는요. 그냥 저기 어디야. 우주선 타고 내려다본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 거지. 뭐만 할 수 있어요? 그냥 형태가 이렇게 생겼고 도로가 대충 이렇게 지나가고 산이 있고 이렇게만 보이잖아. 그죠? 그게 축척의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 호랑이 이렇게 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땐 토끼라고 했죠? 어렸을 땐 토끼라 그랬어. 토끼 영상이라 그랬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호랑이로 바뀌었어요, 그게. 맞죠? 저희 어렸을 때는요, 토끼라고 배웠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근데 100만 분의 1일 때 실제대로 그리면은요, 요 압록강 쪽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지도 자체가. 비밀이에요. 비밀이야. 지도가 이렇게 살짝 그래야 어디에 들어가요? 이 한 장의 도면에
얘가 들어간다니까. 얘가 들어간다니까. 얘가. 그냥 똑바로 세우면 얘가 안 들어가요. 살짝 기울여가지고 그림을 제도를 했다고. 이게 넘어갑니다. 여기 축척은 그런 개념이에요. 1200분의 1 축척 개념은 1200m가 1m라는 개념이에요. 600m가 1m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1000cm가 1cm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600cm가 1cm로 표현된다 이거야. 두 개 분자와 분모의 단위가 어때야 돼요? 통일이 돼야 되는 거야. 통일만 되면 돼요. 메다든 메다, 센티미터면 센티미터, 킬로미터면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얘가 작은 축척이고 얘가 뭐예요? 어느 게 보기 편해요? 작은 축척, 큰 축척이? 큰 축척이 훨씬 더 확대돼서 보기 편하잖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와? 얘가 뭐로 나오면? 2m라고 나오면 틀리겠죠. 그죠? 지적도 또는 2m로 틀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디가? 두 개를 바꿔놓으면 틀리겠죠? 작은 것을 큰 것으로 가는데 큰 것을 작은 것으로 간다라고 하면 또 틀리더라 이겁니다. 얘를 낮춘다 그러면 또 틀린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거에 대표적인 것이 지목 변경. 아까 얘기했죠.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지목을 바꾸는 거야. 즉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지목 변경이라고 그래요. 틀리게 잘 안 나와요. 말 의미상에 뭐가 들어가요? 지목을 바꾸겠다라고 써놔. 의미상에. 그래서 잘 안 나와요. 지목 변경. 지목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측량하지 않는다라는 거. 측량하지 않는다라는 거.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해서 몇 필지로 하는 거? 한 필지로 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합병. 그러니까 이거 만나보세요.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지적 측량을 통하여 한 필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X잖아. 그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올해 시험에 또 나왔어요. 측량한다라고. 측량할 필요 없는데. 여기 면적이 50이고 여기 면적이 50이면 얼마예요? 면적 그냥 합산하면 되는 거죠. 합산. 예를 들어서 500g의 물이 있고 500g의 물이 있으면 합치면 굳이 안 재봐도 얼마예요? 1000g이죠. 근데 1000g을요 500g과 500g 나누려고 그래. 분할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울로 재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분할을 측량하는 거고 합병은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책에 써있지 않지만 이거 한번 보자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는 것은 토지 이동이다.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면 얘는 토지 이동에 해당한다. 오해요. 행정구역이 바뀌면 소재가 바뀌잖아. 소재가. 이해하셨어요? 축척 변경은 토지 이동이다. 축척 변경은 토지 이동이다. 축척은 토지 표시는 아니죠. 토지 표시 6개만 토지 표시라고 했으니까. 근데 축척이 바뀌면 면적도 달라져요. 면적도 달라진다고. 지번도 새롭게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지금 제가 토지 이동이 있으면 조사 또는 측량한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구별해놨잖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토지 이동? 이다요. 토지 이동 이다. 맞죠? 그 토지 이동이 아닌 거 나면 매번 답이 뭐예요? 소유자의 주소 변경이라니까. 소유자의 주소 변경은 왜 토지 이동이 아니다? 소유자는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시죠. 단순하게.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그 다음에 지번 쪽에서 하나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지번 부여 지역 바로 밑에 나오죠. 그 토지등 쪽 위에 나오죠. 지번 부여 지역. 지번 부여 지역은 말 그대로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단위가 뭘까? 리동. 지번은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무엇이란다? 지번 부여 지역. 이걸 읍면이라고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리동은 법에 써 있지 않지만 법정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법정상의 리동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면 틀려요? 행정동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행정동이다 그러면 X.
여기 노원구 상계동이죠. 상계동 몇 동부터 몇 동까지 있어요? 상계 1동도 있죠. 상계 10동도 있어요? 그런 1동, 2동, 3동 이게 행정동이야. 법정동은 상계동 전체가 하나가 법정동이에요. 그러면 집원은 상계동 전체를 기준으로 집원을 부여하기 때문에 상계 1동에 집원이 1번 있으면 상계 2동에 집원이 1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편물 보낼 때요. 집원은 정확히 아는데 상계 1동인지 3동인지 몰라. 그래서 상계동이라고 써도 가요. 우편물은. 왜? 집원 찾아가는 거잖아. 동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에? 그냥 화곡동이면 화곡동도 화곡 본동도 있고요. 1동부터 10몇 동까지 있어요. 그냥 1040번지야. 그러면 화곡 5동이라고 쓰고 1040이라고 써도 우체부 아저씨가 번지수 보고 그냥 가요. 번지수 보고 간다. 집원 보고 간다 이거예요. 법정동이더라 이겁니다. 그 밑에 경계점에 정의 있고 토지동 나오면서 바로 뭐가 나와요? 토지동 밑에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출처변경.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지만 중요한 것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법에. 근데 마지막으로 용어가 뭐가 나와요? 오른쪽에 기준점하고 측량이라는 말이 나와. 여기서 이제 측량을 하잖아. 여기서 측량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측량이 바로 무슨 측량이다? 지적 측량이더라. 이거 지적 측량. 지적 측량. 그러니까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하는 이유는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려면 측량해야 되죠. 그래서 지적 측량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무엇하기 위해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경계는 눈에 보여 안 보여요? 경계. 안 보이죠? 왜? 도면에 있으니까. 도면상의 경계를 표시해 놓으니까. 궁금하죠? 그러면 우리가 공사 사람들한테 의뢰해가지고 경계를 좀 복원해달라고 의뢰하면 그들이 와서 측량해서 경계를 복원해 준단 말이에요. 응?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무엇할, 복원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측량이다? 지적 측량이에요. 복원할 목적으로 경계라든지 좌표라든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무슨 측량이다? 지적 측량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측량의 용어의 정의는 잘 안 나와요. 왜? 그냥 뭐 측량이 필요하면 하는 거니까. 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원래 끊었어. 옛날에는 정의가. 근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이 도입이 되면서 여기다가 몇 개를 더 포함한다? 2개를 더 포함을 해요.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제조사 측량을 포함한다라고 좀 범위를 좀 넓혀놔요. 여기에 지적 확정 측량하고 그 다음에 뭐야? 지적 제조사. 아까 제조사 얘기 설명해드렸었죠? 지적 제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요. 경계점을 새로 다시 확정을 해요. 좌표로서 XY로. 그것도 위성으로. GPS. 현존하는 측량법 중에 가장 정밀한 게 GPS예요. 정밀도가 얼마냐면은 GPS 측량의 정밀도가 100만 분의 1이에요. 정밀도 100만 분의 1이면 얼마나 정확한 건지 아세요? 초로 따지면은요. 100만 분의 1초로 잰다는 거예요. 초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봅슬레이 겨울에 겨울스포츠 동계올림픽에 봅슬레이는 1000분의 1초까지 재죠. 100분의 1초로도 순위를 못 가리잖아.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1000분의 1초로 제약되죠. 그래도 안 되면 초정밀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사진 판다고 하잖아. 근데 GPS는 100만 분의 1의 정밀도라고 하는 거는요. 100만 메다를 쟀을 때 1m의 오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미도 찾아내는 게 GPS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쟁을 뭐로 해요? GPS로 하잖아. GPS로 위치 확정되면 때려버리잖아, 거기다가. 근데 GPS 단점이 뭐냐면 전파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파를 교란해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요. 그게. 그래서 북한에서 맨날 전파 교란시키는 이유가 그런 거야. 위치를 흔들어버리는 거야. 전파 교란해가지고. 미국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운영하는 그 위성 시스템이 GPS인데 미국 독점이잖아.
그래서 유럽에서요 갈릴레오라고 하는 위성이 있어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갈릴레오 위성을 띄워. 그래서 거기서 또 위치를 또 하고 러시아에서는 글로나스라고 하는 그 위성을 띄워가지고 미국의 독점을 이제 막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요거. 그러면 이게 지적체의 정의예요. 그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얘네들은 제외한다 그러면 틀리겠지. 그래서 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은 제외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근데 지적 측량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뭐다? 합병이에요. 측량할 필요 없는데 계속 측량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합병.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다. 올해도 27회 때도. 자, 측량 아까 우리나라 여기 도봉산, 북한산, 한라산, 지리산 높이는 어디를 기준으로 한 높이예요? 인천 앞바다의 평균의 수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시험에 안 나오는 것도 잘 기억해. 그런 시험에 안 나와요. 평균 해수면만 기억하시면 돼. 결과적으로 뭐가 있어요? 측량에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기준이 없이 측량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서로 똑같은 산인데도 서로 높이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측량에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 기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적 측량할 때도 뭐가 필요해요? 지적 기준점이라는 것이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지적 기준점. 그러니까 기준점을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나고요.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요. 지적 기준점이 깔려 있어요. 바닥에. 도근점, 지적 도근점. 동그래가지고 지적 도근점 이렇게 써 있잖아. 요게 보통 법상으로는 50m에서 300m마다 하나씩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대부분 골목에 교차되는 부분 있죠? 그쪽 가면 다 하나씩 있어요. 왜 측량할 때 거기다 기계를 세워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거 만들어 온 이유는 뭘까요? 자, 여기서 설악산의 높이가 만약 1800m예요. 인천 앞바다로부터. 그러면 잴 때마다 인천 앞바다로부터 높이를 재서 가면 몇 날 며칠 걸리잖아. 그래서 옛날 측량하는 사람이 인천 앞바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주요 요소마다가 기준점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설악산 주변에 기준점이 있겠죠. 거기 기준 높이값이 얼마라고 써 있어. 그거를 가지고 높이를 재면 결국은 인천 앞바다로부터 높이를 잰 거랑 똑같은 값을 얻는 거다 이거야. 그런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잖아. 효율성을 확보하고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뭐다? 기준점이에요. 그 지적 기준점이 몇 개가 있냐면은 3개가 있어요. 편하게 들어보세요. 얘는 지적 삼각점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이라는 것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에는 몇 개가 있어? 저렇게 3개가 있는 거야. 지적 삼각 보조, 지적 도근점.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지적 도근점이에요. 도근점. 보조점과 삼각점을 잘 못 봐요. 그리고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에 가면 산 정상 쪽에 보면은요, 콘크리트 표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해놔. 이렇게 가운데 14선이 이렇게 딱 있어요. 요건 그냥 삼각점이에요. 삼각점. 삼각점은 지적 기준점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삼각점이 따로 있어요. 별도로. 지적 기준점에 앞에 뭐가 붙어? 전부 다 지적자가 다 붙어요. 이 삼각점은 산 정상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1등 삼각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들어만 보세요. 얘는 30km를 내다봐야 돼요. 여기서 어디를 몇 킬로를 봐야 돼? 대략 30km를.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산 정상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30km를 내다봐야 되니까. 근데 도근점은 50에서 300m밖에 안 돼. 점간의 길이가. 남산 가보셨어요? 네. 뭐 생각나요? 에? 식물원? 저 안 가봤는데 거기는. 남산에 가면 남산타워 있잖아요. 지금은 N타워라고 하죠. 가면 99.9% 중국 사람이에요. 맞죠? 청와대 앞에 보면 삼계탕 유명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가보셨을 텐데. 청와대 그 효자동 쪽에 삼계탕 유명한 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는 90%가 우리나라 사람이었거든요. 줄 서서 먹었어요. 지금은 90%가 중국 사람이라든지 일본 사람이에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맛은 비슷한 것 같은데 느낌이 이상해. 그 중국 사람 취급받는 것처럼 그냥 느낌이 좀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 유명한 식당이.
관광객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여기 옆에 뭐 있어요? 팔각정 있죠? 팔각정 정가운데 삼각점이 하나 있어요. 팔각정 정가운데에 삼각점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는. 이렇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저는 가면 이런 거 봐요. 여러분들 가면 뭐 봐요? 야경 보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야경 보고 열쇠 달고. 어? 남산의 지목은 뭘까요? 임야야, 임야. 남산은 임야야, 임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앞으로 우리가 지적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전체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5장이라고 그랬죠. 5장으로 나온다 그랬죠. 5장. 근데 1장은 지금 요게 1장이거든요. 용어가. 나머지 4장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게 제 2장이에요. 제 2장의 토지의 뭐예요? 토지의 등록이야. 그럼 토지 등록 가서 뭘 공부하겠다라는 거야?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토지의 등록편에서 공부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토지를 등록할 때는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그래서 2장에는 필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순서대로 쫙 나오는데 여기서 5문제 이상 나오는 12문제 중에. 근데 2장을요 빠르게 설명하면 3시간에 설명하거든요. 3시간만 공부하면 6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6개. 그러면 3장 가서 뭐를 공부를 해요? 3장 가서 공부하는 거야. 아, 지적 공부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적 공부에는 등록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 설명 안 했지만 소유자는 소대장이다. 소대장. 소유자는 어디에? 대장에. 소대장. 여기서 대장이란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전등록부. 자, 공유전명부라고 하는 것은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유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누가 공유하고 있는지는 들어가 줘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편해요. 우리가 3장에서 공부하는 게 바로 보다 이러한 지적 공부에는 어떠한 것들을 여기다 등록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이러한 지적 공부가 불에 탔을 때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3장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 뭐가 하나 나왔냐면은 부동산 종합 공부가 하나 나와요. 부동산 무엇? 부동산 종합 공부. 요즘에 매번 시험에 나옵니다. 올해 또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2년 전에 나왔던 거랑 똑같이. 그 부동산 종합 공부는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들이 한 10개, 20개 이상 돼요. 그걸 하나로 묶어놓은 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지적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지적에서. 3장에서 이거 보는 거예요. 4장에서 뭐를 봐요? 4장에서 토지 이동을 공부하는 거예요. 토지 이동이란 나오고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건 나오고 조사 또는 조사 측량 분류하는 거 나오고 처음부터 뭐가 나와? 그 다음부터는 여기 기본세는 없어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적 변경 등등등등이 쭉 나오는 게 몇 장? 4장이에요. 4장. 마지막 단원 가서 뭐를 공부를 해요? 5장에서 지적 측량을 공부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지적법이 이렇게 5장,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주로 시험 문제는 2장, 3장, 4장, 5장. 가장 출제 빈도 높은 게 2장이에요. 다음 주에 2장을 하는데 다음 주에 2장을 쭉 정리한 것을 가지고 역대적으로 나왔던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은 당장 못 맞히겠죠. 처음이니까. 근데 다 맞출 수 있다, 나중에. 가장 중요해. 6문제. 그럼 봐요. 얘네들을 제가 잠깐 설명하면서 뭐까지 설명했어요? 몽땅, 목도장, 축도장. 결국은 어디에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적 공부에 등록되느냐 안 되느냐. 올해 공부에 등록되느냐 안 되느냐 2문제인가 3문제 나왔어요. 공부에 등록되느냐 안 되느냐 2문제인가 3문제 나왔었다고.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이 여파가 어디에도 영향을 줘요? 여기에도 영향을 주고 여기에도 영향을 주고 여기에도 영향을 다 준단 말이지. 그래서 2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지적법이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용어부터 먼저 해놓은 다음에 2장만 계속 보시라 이거지. 계속. 그러면 그게 결국은 3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그 영향을 줘요. 그럼 자연스럽게 8, 9개는 맞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맨날 모의고사 보면 지적 몇 개 나왔어요? 그러면 5개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만 공부해도 5개 나와요? 얘만 공부해도 5개 나온다니까.
그 얘를 안 낼 수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어항이라니까, 어항. 낼 수 있는 문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적은 내는 거에 이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해져 있어요, 문제들이. 그래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좀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첫 번째 시간은 듣지 마시고 수업 강의 듣지 마시고 두 번째 거 하고 세 번째 거. 2시간 동안 지금 딱 한 판 쓴 거잖아. 2시간 동안 했던 거를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보시고 정리는 안 되더라도 용어 정도부터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